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월 23-24일 일요일 해외 축구 24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vs 벌리. 웨스트 브로미치와 벌리의 이번 맞대결은 벌리의 하프라인 이선 압박 부재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벌리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선 압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느슨해 상대 미드필더가 쉽게 전방 공격진들을 향해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팀이다. 결과적으로 아운의 헤게베를 비롯한 웨스트 브로미치의 공격진들 입장에서는 무인지경 상태에서 수월하게 득점 찬스가 여러 차례 생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웨스트 브로미치 선수들이 탁월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볼 점유율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적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까지 여러 차례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벌리의 이선 압박 부재가 경기 내내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사크 프라이스와 펠릭스 미우레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벌리는 지안 플레밍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이선 압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웨스트 브로미치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벌리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중앙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홈경기라는 이전과 함께 볼점유율 우위까지 갖추고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야쿠 브룬 라르센과 우구 라구버가 벌리의 공격 전개에서 지원 플레이를 시도하더라도 근본적인 이선 압박 문제가 팀 전체 경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이선 압박 부재 약점을 안고 있는 벌리를 상대로 웨스트 브로미치가 홈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웨스트 브로미치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PSV 에인트호벤 vs FC 흐로닝언. 아인트호벤과 흐로닝언의 이번 맞대결은 많은 전력적 차이가 발생되는 매치업으로 흐로닝언의 승부처 체력 저하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흐로닝언 선수들은 후반 막판 승부처 타이밍의 체력 저하로 라인 간격이 심하게 벌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아인트호벤의 에이스 루벤 반 본멜이 이러한 승부처 타이밍에 제대로 활약해준다면 지친 흐로닝언의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 마무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흐로닝언 선수들은 이번 시즌 특히 원정 경기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새가슴 성향의 플레이를 여러 차례 노출하며 자멸한 전례가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재현될 위험이 크다. 체력 저하와 원정 특유의 심리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한다면 흐로닝언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인트호벤은 리카르도 페피와 파울 바너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흐로닝언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흐로닝언은 브리뇰프르 윌룸손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전력 열세와 체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아인트호벤이 선제골을 넣는다면 흐로닝언은 원정 경기 특유의 위축된 심리 상태로 인해 추가 실점 위험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 우위와 상대의 체력적 약점을 동시에 앞세운 아인트호벤이 홈에서 경기 후반까지 완전한 주도권을 쥐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추천 언더 추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알비온 vs 에스턴 빌라.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단순히 공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압박을 통해 어느 지점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탈취 직후 몇 명이 공격에 가담하느냐가 중요하다. 브라이턴 앤 호브 알비온 FC는 상대 센터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향하는 패스 길목을 먼저 좁힌 뒤 에스턴 빌라 FC의 전개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이 이동하면 윙포워드가 첫 번째 압박에 들어가고 풀백이 뒤쪽을 받쳐주면서 상대가 편하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공격권을 가져온 뒤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쪽에만 공을 묶어두지 않고 반대편 측면까지 빠르게 전환하면서 에스턴 빌라 FC의 수비 블록을 넓게 벌릴 가능성이 높다. 이때 브라이턴 풀백이 윙포워드의 안쪽 움직임을 확인한 뒤 바깥쪽으로 합류하면 상대 측면 수비수는 2명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리고 그 뒤에서 출발한 이선 자원이 페널티 지역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하면 컷백 한 번으로 바로 슈팅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에스턴 빌라 FC가 중앙을 촘촘하게 막을 경우 브라이턴은 굳이 좁은 공간만 고집하지 않고 측면폭을 넓혀 수비 간격부터 흔드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에스턴 빌라 FC가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폭을 넓히면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에 브라이턴 이선 자원이 들어갈 통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 이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브라이턴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따내면 상대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페널티 지역을 향해 빠르게 연결하면서 곧바로 슈팅까지 노릴 수 있다. 에스턴 빌라 FC가 압박을 벗겨내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브라이턴의 중원 자원들이 빠르게 복귀하면 전방 공격수를 향한 첫 패스 이후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 반면 브라이턴이 역습 기회를 잡으면 측면 공격수뿐 아니라 이선 자원까지 곧바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숫자와 맞먹는 공격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스피드를 활용해 에스턴 빌라, FC의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면서 수비 라인을 더욱 깊게 밀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에스턴 빌라, FC는 공격을 위해 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비 뒷공간을 의식해 많은 숫자를 올리기 어려워진다. 결국 중앙 압박의 시작 전부터 측면 전환, 하프스페이스 침투, 공격 실패 이후 리커버리까지 이어지는 구조에서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FC가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브라이턴 앤 호브 엘비언 FC 승 추천. 언더 추천. 맨체스터 시티 vs 본머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한 뒤 본머스를 자기 진영 깊숙한 곳에 얼마나 오래 묶어두느냐가 핵심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중앙에서 단순히 볼을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과 전방을 연결하면서 본머스의 압박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다. 본머스가 중앙을 좁혀 패스 길목을 막으면 양쪽 풀백을 활용해 공격폭을 넓히고 측면으로 수비가 벌어지는 순간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공략하면 본머스의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 간격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에서 짧은 원투 패스가 연결되면 수비 한 명을 벗겨낸 뒤 골라인 부근까지 깊게 들어가 낮은 컷백을 공급하는 장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본머스가 첫 번째 컷백을 걷어내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세컨드볼 경합을 가져가면 다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반복될수록 본머스는 수비를 끝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페널티 박스 안에 많은 숫자를 남겨두면서 역습에 가담할 선수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방 압박 역시 본머스가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격수와 윙포워드가 센터백의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놓고 중앙 미드필더가 그 다음 패스 길목을 차단하면 본머스는 골키퍼를 거친 긴 패스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반면 본머스가 압박을 벗겨내 역습 기회를 잡더라도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앞 중앙을 먼저 정리하면 공격 방향이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제한된다. 이때 수비 라인까지 빠르게 내려와 간격을 맞추면 본머스의 이선 자원들이 페널티 박스까지 올라오기 전에 다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본머스가 위협적인 역습 한두 차례를 만들더라도 경기 전체의 슈팅 기회와 페널티 박스 진입 횟수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확실하게 앞서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후반 승부처에서는 교체 카드의 차이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신선한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을 투입하면 전방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체력이 떨어진 본머스 수비수의 뒷공간을 계속 파고들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 자원이 수비수를 끌어낸 뒤 하프스페이스로 패스를 연결하면 경기 초반부터 반복했던 컷백 공격의 위력은 후반에 더욱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앙에서 패스 방향을 지배하고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지속적으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맨체스터 시티가 더 많은 결정적인 찬스를 생산하면서 승리까지 연결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맨체스터 시티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맨체스터 시티 FC 승 추천. 언더 조율. 앙제 SCO BS 리로 SC.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을 벗겨낸 뒤에 얼마나 빠르게 측면으로 공격 방향을 바꾸느냐가 경기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앙제 SCO는 하프라인 부근부터 중앙 간격을 좁혀 릴의 전진 패스를 차단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릴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쪽 압박을 유도한 뒤 반대편 풀백에게 빠르게 볼을 뿌리면 앙제의 중원은 계속 좌우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릴의 풀백이 측면 빌드업에 합류하고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면 앙제의 측면 수비수는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지원을 위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이선 자원이 침투할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릴은 바로 이 구간에서 짧은 패스와 낮은 컷백을 연결하면서 문전 앞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앙제가 공을 빼앗고 역습으로 전환하려면 첫 번째 전진 패스와 이선의 전진 속도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릴이 공을 잃은 직후 가까운 미드필더가 패스 길목부터 차단하면 앙제의 역습은 속도가 붙기 전에 끊길 가능성이 높다. 전방 압박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릴이 빠르게 라인을 내려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을 다시 맞추면 앙제가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어렵다. 반대로 앙제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공격권을 빼앗기면 릴은 곧바로 전진 패스를 넣어 측면 뒷공간과 중앙 수비수 옆 공간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특히 이선 자원들이 빠르게 따라 올라와 페널티 박스 주변의 숫자를 확보하면 단순한 개인 역습이 아니라 패스 선택지가 여러 개 생기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반에는 앙제의 수비진이 반복적인 좌우 이동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로 체력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릴이 이 시점에 신선한 측면 자원과 이선 공격수를 투입하면 풀백 뒤 공간을 계속 찌르면서 상대 수비진의 폭기 속도를 시험할 수 있다. 한쪽 측면에서 공격이 막히더라도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반대쪽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릴의 공격은 특정 구역에 쉽게 갇히지 않는다. 결국 중앙에서 압박을 풀고 측면으로 벌린 뒤 이선이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연속해서 파고드는 LOS 릴이 결정적인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앙제 SCO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SC 캄비르 vs 페에노르트. 캄비르와 페에노르트의 이번 맞대결은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평가된다. 페에노르트는 공격 시 좌우 풀백이 동시에 전진해 폭을 넓히는 전술을 사용하는 팀으로 캄비르의 3백 구조를 상대로 측면 공간을 폭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 미드필더 루치아노 발렌테가 빠르게 탈압박을 통해 전환 패스를 시도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어 놓으면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아니스아즈 무사의 침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캄비르의 3백 수비진이 이러한 페에노르트의 폭넓은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통제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페에노르트는 우에다, 아야세의 마무리 능력까지 더해지며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득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팀이다. 캄비르는 스카이 빙크와 일리에스 아마슈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전력 열세와 측면 수비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페에노르트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캄비르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페에노르트의 측면 전개에 더 큰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페에노르트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풀백의 폭넓은 전개와 루치아노 발렌테의 탈압박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결국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우위와 폭넓은 측면 공격 전개를 동시에 앞세운 페에노르트가 원정에서도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캄비르패 주력. 핸디패 강축. 언더버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캄비르패 추천. 언더 추천. 8월 24일 월요일. AT 마드리드 vs 비아레알. AT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이번 맞대결은 알렉스 바에나의 빌드업 능력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AT 마드리드는 중앙 미드필더 알렉스 바에나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 구조가 돋보이는 팀으로 그는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타이밍을 읽은 대각선 패스로 공격 루트를 넓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로 인해 AT 마드리드의 공격력이 점점 살아나며 비아레알의 포백 수비는 포지셔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AT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정교한 킥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어낼 때마다 날카로운 직접 프리킥으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아레알의 포백 문제가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AT 마드리드는 훌리안 알바레즈와 줄리아노 시메오네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비아레알은 니콜라 페페의 개인 돌파를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포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AT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비아레알은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바에나의 대각선 패스에 더 큰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AT 마드리드는 홈경기라는 이점과 함께 바에나의 빌드업 능력과 이강인의 세트피스 완성도까지 갖추고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대각선 패스와 세트피스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를 앞세운 AT 마드리드가 홈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추천. 언더 추천. 르하브르 AC vs AS 모나코. 이번 경기는 중원에서 누가 먼저 공을 끊느냐보다 인터셉트 이후 첫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하느냐가 승부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 AC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스 앞에서 공을 끊어내더라도 주변 지원이 늦으면 전진 패스를 급하게 선택하면서 다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나코는 첫 번째 압박 이후 두 번째 선수와 세 번째 선수가 패스 길목과 측면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며 상대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 그래서 르하브르 A씨가 짧게 풀어나가려 할수록 패스 방향이 제한되고 결국 측면이나 전방을 향한 길고 불안정한 패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나코가 그 공을 다시 따내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곧바로 전진 패스를 연결하고 측면 풀백과 윙포워드가 2대1을 만들며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에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이선 자원이 원터치로 볼을 흘려주면 르하브르 A씨의 센터백은 전방 공격수의 침투와 이선 움직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전방 압박이 성공한 뒤 곧바로 슈팅까지 이어지는 모나코의 공격 전환 역시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르하브르 A씨는 공을 빼앗긴 직후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스 앞을 먼저 지켜야 하지만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의 복귀가 늦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열릴 위험이 있다. 역습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르하브르 A씨는 전방 타깃에게 공을 먼저 전달한 뒤 지원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모나코는 측면 공격수가 이미 상대 풀백 뒤를 향해 뛰기 시작한 상태에서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역습 상황에서도 모나코 쪽이 더 빠르게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 르하브르 A씨가 실점 이후 라인을 올리는 순간 모나코의 교체 자원이 넓어진 측면 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하며 수비 라인을 더 깊게 밀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르하브르 A씨는 박스 앞에서 공을 걷어내는데 급급해지고
모나코는 다시 세컨드볼 경합에 붙으며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중원 압박의 연속성, 하프스페이스 원터치 연결, 역습 타이밍과 후반 교체 카드까지 감안하면 AS 모나코가 더 높은 전술 완성도로 승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르하브르 A10패 강추. 핸디앤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르하브르 A10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리버풀 FC. 이번 경기는 단순하게 어느 팀이 중원에서 더 거치게 부딪히느냐보다 첫 번째 압박 이후 세 번째 선수가 어느 위치를 선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는 중앙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을 앞세워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인터셉트 이후 측면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며 홈에서 흐름을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리버풀 FC는 첫 번째 선수가 압박에 들어간 뒤 다른 미드필더가 다음 패스 길목을 막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뒤 공간을 보호하면서 압박 대형이 한 번에 무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중원에서 공을 끄는 직후 윙포워드에게 빠르게 연결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이 공격에 가담하며 남겨놓은 뒤쪽 공간을 곧바로 파고들 수 있다. 측면에서는 풀백과 윙포워드가 서로 다른 높이를 잡으면서 2대1을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에서는 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의 시선을 뒤집을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이 바깥쪽 전진을 막으면 윙포워드의 안쪽 침투가 살아나고 안쪽을 좁히면 리버풀 FC 풀백이 측면 깊숙한 위치까지 올라갈 공간이 생긴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짧은 패스가 연결된 뒤 골라인 부근까지 진입하면 뒤쪽으로 내주는 컷백을 통해 이선 미드필더가 정면 슈팅까지 시도할 수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가 이를 막기 위해 중앙 숫자를 늘리면 측면이 열리고 측면 폭을 넓히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선택의 어려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 FC의 전방 압박이 성공하는 장면에서는 상대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공을 빼앗긴 지점 자체가 페널티 박스와 가까워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될 수 있다. 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는 강한 압박을 시도한 뒤 한 번에 벗겨지면 중앙과 측면 뒷공간을 동시에 노출할 위험이 있다. 전반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FC가 강한 활동량과 중원 경합을 앞세워 팽팽하게 버틸 수 있지만 같은 강도의 압박을 전후반 90분 내내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후반으로 접어들어 리버풀 FC가 신선한 측면 공격 자원을 투입하면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풀백의 전진 횟수는 줄어들고 수비 라인도 자연스럽게 페널티 박스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 수비 라인이 깊어지는 순간 리버풀 FC는 하프 스페이스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공격 숫자를 확보하고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세컨드볼 경합을 통해 다시 공격권을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중원 압박의 연속성, 인터셉트 이후 첫 번째 패스 선택, 측면 2대1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원터치 플레이까지 연결.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유나이티드 FC패 강추. 핸디앤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유나이티드 FC패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프로시노네 칼초 vs 유벤투스. 이번 경기는 전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양 팀의 전술적 차이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프로시노네는 초반부터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기보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포백 앞에 두고 중앙 공간을 좁히면서 유벤투스의 전진 패스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중앙에서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풀백을 넓게 배치해 좌우로 볼을 돌리기 시작하면 프로시노네의 수비 블록은 계속 옆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윙포워드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면 상대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생길 수 있다. 유벤투스는 바로 이 공간에서 직접 슈팅을 선택하거나 안쪽으로 낮은 컷백을 연결하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프로시노네가 이를 막기 위해 중원 숫자를 뒤로 내리면 공격 전환 시 최전방까지 연결되는 거리가 길어지고 이선 지원도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반면 유벤투스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공격 숫자를 늘리고도 역습을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전방 압박 역시 상대 골킥부터 시작되면서 프로시노네의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편안한 첫 패스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프로시노네가 측면을 통해 첫 압박을 벗겨내더라도 유벤투스가 중앙에서 두 번째 패스 길목을 막으면 공격이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프로시노네는 공격보다 탈압박과 수비 복귀에 더 많은 체력을 소비하게 된다. 그리고 60분 이후부터는 이 체력 차이가 측면 수비수의 대응 속도와 중앙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에서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가 후반 교체 카드를 통해 측면 돌파와 박스 안 침투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면 프로시노네는 전반보다 훨씬 넓어진 공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 2선과 3선이 동시에 따라붙는 유벤투스의 전진 속도를 프로시노네가 계속 수적 균형을 맞춰가며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결국 전반에는 프로시노네가 간격을 좁혀 버틸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유벤투스가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 후반 승부처에서 교체 자원의 활동량과 페널티 박스 주변 공격 숫자까지 감안하면 유벤투스가 경기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로시노네 칼초패 강추. 핸디앤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로시노네 칼초패 추천.
언더 추천. 베네치아 FC vs US 레체.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거느냐보다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첫 번째 압박을 어떻게 벗겨내고 다음 패스를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베네치아 FC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후방 숫자를 늘리면서 US 레체의 전방 압박을 한 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첫 압박을 벗겨내고 나면 중앙 미드필더를 거쳐 측면까지 공을 전달한 뒤 윙포워드와 풀백이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폭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대 풀백이 바깥쪽으로 끌려 나오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중앙 미드필더나 윙포워드가 곧바로 침투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원터치 연계가 살아나면 US 레체의 센터백은 전방 공격수를 마크하면서 동시에 뒤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반면 US 레체가 공을 빼앗은 뒤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베네치아 FC가 공을 잃은 위치 주변에서 빠르게 전환 압박을 걸면 첫 번째 전진 패스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베네치아 FC는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도 수비 블록 전체를 무작정 끌어올리기보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쪽 공간을 먼저 보호해 역습 한 번에 무너지는 장면을 줄일 수 있다. 전반에는 US 레체가 간격을 좁히며 버티는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계속되는 좌우 이동과 하프 스페이스 대응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 교체 카드로 박스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타깃 자원까지 투입되면 베네치아 FC는 측면, 크로스, 낮은 컷백 하프 스페이스 원터치 연계까지 공격 선택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결국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좌우로 움직이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베네치아 FC가 경기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네치아 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헤타페 CF vs 라싱 산탄데르. 이번 경기는 중앙 지역에서 첫 번째 압박 이후 두 번째 움직임이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가 경기 주도권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 CF는 중앙 미드필더가 볼 소유자를 향해 전진하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뒤를 보호하면서 상대의 중앙 전진 패스를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라싱 산탄데르가 중앙 통로를 막힌 뒷측면으로 공을 돌리면 헤타페는 윙포워드와 풀백을 이용해 터치라인 쪽에서 다시 압박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그리고 공을 빼앗은 뒤에는 무조건 빠르게 앞으로 보내기보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번 거쳐 반대 측면까지 방향을 바꾸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넓게 벌리는 운영이 가능하다. 풀백이 측면 폭을 넓혀주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 라싱 산탄데르의 풀백은 바깥쪽과 안쪽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센터백이 측면 커버를 위해 한 발 바깥으로 움직이면 페널티 박스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헤타페의 최전방 공격수나 중앙 미드필더가 그 지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가 이어진 뒤에 엔드라인 부근에서 낮게 연결되는 컷백은 헤타페가 반복적으로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득점 루트다. 반면 라싱 산탄데르는 공을 탈취한 직후 헤타페 풀백이 올라간 공간을 빠르게 찌르면서 역습 한두 차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헤타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앙에 남겨두고 반대편 풀백의 전진 높이를 조절한다면 역습에 필요한 첫 번째 패스 길목부터 좁힐 수 있다. 이렇게 상대의 빠른 전환을 여러 차례 끊어내면 라싱 산탄데르 공격수들은 점점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고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길어진다. 헤타페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을 지키고 풀백 한 명이 후방 균형을 잡아주면 공격이 끊긴 뒤에도 바로 수비 블록을 재정비할 수 있다. 후반에는 교체 카드가 승부의 방향을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다. 라싱 산탄데르의 측면 자원들이 전반부터 수비와 공격을 반복하면 후반 들어 풀백의 방향 전환 속도와 복귀 스프린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헤타페가 이 시점에 빠른 교체 자원을 투입해 바깥쪽 돌파와 안쪽 침투를 번갈아 시도하면 상대 측면 수비는 계속 뒷걸음질 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전반에는 중앙에서 팽팽한 힘싸움이 이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의 연속성, 라인 컨트롤, 측면 스프린트 에너지에서 헤타페가 조금씩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이 공격과 수비 사이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주는 헤타페가 점유율과 페널티 박스 진입 횟수를 함께 끌어올리며 경기 전체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헤타페 CF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아탈란타 BC vs 사스올로. 이번 경기는 점유율 자체보다 그 점유율을 얼마나 안전하게 공격으로 연결하고 공을 잃은 직후 얼마나 빠르게 박스 앞을 보호하느냐가 중요하다. 아탈란타 BC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 압박과 측면 커버를 나눠 맡으면서 사스올로의 짧은 빌드업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사스올로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해 첫 번째 압박을 풀려 하더라도 패스 길목이 차단되면 전방을 향한 긴 패스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탈란타는 센터백이 첫 경합을 처리한 뒤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가 세컨드볼 지점까지 빠르게 붙으며 다시 공격권을 가져오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공격에서는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중앙 숫자를 늘리고 바깥쪽 공격수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이선 자원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움직이는 구조가 핵심이다.
사스올로가 중앙을 막기 위해 수비 숫자를 좁히면 아탈란타는 측면에서 크로스와 컷백을 만들 수 있고 측면을 넓게 막으면 하프스페이스에서 이선 자원이 공을 받아 직접 슈팅이나 침투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사스올로는 전방 타깃을 활용해 한두 차례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아탈란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박스 앞에서 자리를 지키면 두 번째 연결이 중앙에서 끊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스올로의 역습이 단발성 전개로 끝나는 반면 아탈란타는 공을 다시 따낸 뒤 곧바로 두 번째 공격까지 이어가는 장면을 반복할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아탈란타가 교체 자원을 통해 중원 활동량과 측면 수비 범위를 보강하면 점유율을 유지하면서도 실점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사스올로가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공격 숫자를 앞으로 늘리는 순간에는 풀백 뒤쪽과 중앙 미드필더 뒤 공간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이때 아탈란타가 전방 타깃을 활용해 첫 패스를 지켜내고 이선 자원이 하프 스페이스로 따라 들어가면 추가 득점 기회까지 만들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 박스 앞포, 중앙 숫자, 우위, 후반 교체 운영까지 연결되는 전술 틀의 완성도에서는 아탈란타 BC가 한 단계 앞선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 BC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탈란타 BC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토리노 FC vs AC 밀란. 이번 매치는 중앙에서 첫 번째 압박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토리노 FC는 중앙 압박의 폭을 좁혀 밀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전진 방향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AC 밀란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사이에서 짧게 공을 순환한 뒤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면 토리노의 압박 대응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크게 움직여야 한다. 이때 밀란의 풀백이 바깥쪽을 넓게 밟고 윙포워드가 안쪽 하프스페이스로 좁혀 들어가면 토리노 측면 수비진은 두 개의 공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풀백과 윙포워드 사이에서 2대1 패턴이 만들어지면 첫 번째 수비수를 벗겨낸 뒤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기에서 낮은 컷백 크로스까지 연결되면 중앙 수비수는 공과 침투하는 선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토리노가 중앙을 막기 위해 수비 간격을 좁히면 바깥쪽 풀백에게 전진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측면을 막기 위해 수비폭을 넓히면 밀란의 중앙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할 길이 생긴다. 그래서 밀란은 한쪽 공격만 반복하기보다 중앙에서 상대를 끌어낸 뒤 측면으로 벌리고 다시 안쪽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토리노는 공을 빼앗은 직후 전방을 향한 빠른 패스로 밀란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첫 번째 전진 패스가 늦어지는 순간 밀란이 수비 대형을 다시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된다. 밀란 역시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무리하게 센터백까지 따라 올라가기보다 곧바로 라인을 내려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중앙 통로를 닫아주는 운영이 중요하다. 이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토리노의 역습은 측면으로 밀리게 되고 최전방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격 속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토리노는 중앙과 측면을 반복해서 커버하면서 체력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수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는 구간도 나타날 수 있다. 반면 AC 밀란은 교체 카드를 활용해 중원 활동량과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세컨드볼 경합 이후 다시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토리노의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가 벌어지는 순간 윙포워드가 정확한 타이밍에 뒷공간으로 침투하면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워크가 이어진 뒤 측면 깊숙한 위치에서 컷백 크로스까지 연결된다면 토리노가 수비 숫자를 확보하고도 결정적인 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원과 측면을 번갈아 활용하며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과정, 뒷공간 침투 타이밍, 후반 압박 강도 유지까지 감안하면 AC 밀란이 경기 주도권과 결과를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토리노 FC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조율. 스타드 렌 FC vs 파리 생제르맹.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FC가 중원에서 압박 방향을 얼마나 빠르게 설정하고 풀백이 전진한 뒤 남는 공간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핵심이다. 파리 생제르맹 FC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센터백 앞에서 상대의 중앙 진입을 차단하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을 잃은 직후 안쪽으로 빠르게 복귀하면서 스타드 렌 FC의 역습 출발점을 막을 수 있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풀백은 공격 상황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며 측면 폭을 넓히고 윙포워드는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서로 다른 높이를 잡으면 스타드 렌 FC의 풀백은 바깥쪽 전진과 안쪽 침투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한다. 그 틈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골라인 부근에서 컷백까지 연결하면 파리 생제르맹 FC는 문전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슈팅 위치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스타드 렌 FC는 파리 생제르맹 FC의 풀백에 올라간 뒤쪽을 빠르게 노리는 역습이 가장 현실적인 공격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을 빼앗은 직후 중앙 미드필더가 전방 타깃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지 못하면 파리 생제르맹 FC의 중원 폭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격 통로가 닫힐 가능성이 높다. 파리 생제르맹 FC는 상대 센터백에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패스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한 뒤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동시에 길목을 좁히는 방식으로 빌드업 실수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압박에서 공을 따내면 전방 공격수가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지켜주고 2선 미드필더가 페널티 박스 앞으로 침투하면서 곧바로 슈팅 장면까지 연결할 수 있다. 스타드렌 FC가 전반에는 수비 간격을 좁혀 버티더라도 이런 압박과 측면 왕복을 반복해서 감당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복귀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시점에 파리 생제르맹 FC가 활동량이 좋은 교체 자원을 투입하면 중원 압박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가 경기 템포를 바꿀 기회까지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중앙 보호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 연결, 전방 압박 이후 재공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 FC가 경기 설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 렌 FC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타드 렌 FC 패 추천. 언더 추천. 엘체 vs FC 바르셀로나.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상대를 묶어놓고 어느 팀이 측면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경기 방향을 풀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엘체 CF는 중앙을 좁혀 바르셀로나의 짧은 패스 연결을 막으려 하겠지만 그 선택 자체가 측면 공간을 넓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바르셀로나는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짧은 패스로 상대를 안쪽으로 끌어당긴 뒤 풀백과 윙포워드가 넓게 벌어지며 측면 수적 우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한쪽 측면에서 숫자를 붙여 상대 수비를 끌어낸 뒤 다시 하프 스페이스로 공을 넣어주면 엘체 CF의 수비 기준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이후 직접 슈팅을 노리거나 바깥쪽 풀백에게 연결해 낮은 컷백을 공급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문전 수비 부담은 점점 커질 수 있다. 엘체 CF가 공을 빼앗아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즉시 전환 압박을 걸면 첫 번째 전진 패스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전방으로 공을 보내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앙 길목을 먼저 잡으면서 역습 속도를 끊어낼 수 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공격이 한번 막혀도 다시 공을 가져온 뒤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활용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엘체 CF의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은 전후좌우로 긴 거리를 계속 이동해야 하고 후반에는 대응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에서 바르셀로나가 측면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 1대1 돌파와 페널티 박스 침투 빈도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추가 득점 가능성까지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의 강약 조절, 측면 수적 우위,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전환 압박까지 공격과 수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쪽은 FC 바르셀로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유율과 슈팅 기회가 함께 누적되면서 FC 바르셀로나가 경기 주도권을 승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엘체 CF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엘체 CF패 추천. 언더 추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vs 뉴욕시티 FC. 뉴잉글랜드와 뉴욕시티의 이번 맞대결은 뉴욕시티의 압박 타이밍 불안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뉴욕시티는 압박 타이밍이 엇갈려 수비 라인의 간격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팀으로 중앙에서 수비 밸런스가 자주 무너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뉴잉글랜드의 플레이메이커 카를레스 힐이 영리하게 이 틈을 이용해 전진 드리블로 침투한다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뉴잉글랜드 선수들은 수많은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선물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충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티의 압박 타이밍 문제가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뉴잉글랜드는 도르트거만과 페이턴 밀러 역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뉴욕시티는 홀탈레스 마그누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중앙 수비 밸런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뉴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뉴욕시티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더 큰 중앙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심리적으로 고양된 뉴잉글랜드 선수단이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다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구스틴 오제다와 니콜라스 페르난데스가 뉴욕시티의 공격 전개에서 지원 플레이를 시도하더라도 근본적인 압박 타이밍 문제가 팀 전체 경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압박 타이밍 약점을 안고 있는 뉴욕시티를 상대로 홈 이점과 카를레스 힐의 침투 능력을 앞세운 뉴잉글랜드가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어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잉글랜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 FC vs 스포팅 캔자스시티. 애틀랜타와 캔자스시티의 이번 맞대결은 캔자스시티의 측면 수비 리커버리 부족이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캔자스시티는 풀백이 상대 진영 깊숙한 지역까지 공격 가담에 올라가는 빈도가 많은 팀으로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역으로 상대 선수들의 역습 패턴에 자주 당하며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즉 측면 수비수들의 측면 공간 수비 리커버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느리다는 것이 캔자스시티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애틀랜타의 에이스 미겔 알미론이 빠르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측면 수비 뒷공간을 향해 달려든다면 측면 지역에서 결정적인 상황들이 여러 차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애틀랜타는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트리스탄 무윤바를 보유하고 있어 슈팅 공간이 창출될 때마다 과감한 중거리 슈팅으로 묵직한 득점포를 터뜨릴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다. 캔자스시티의 리커버리 문제가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애틀랜타는 파파 피코까지 활용하며 다각도에서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캔자스시티는 조벨리치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측면 리커버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애틀랜타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캔자스시티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미겔 알미론의 측면 침투에 더 큰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애틀랜타는 홈경기라는 이점과 함께 미겔 알미론의 측면 침투와 트리스탄 무윤바의 중거리 슈팅까지 갖추고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수비 리커버리 약점을 안고 있는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애틀랜타가 홈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애틀랜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애틀랜타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볼로냐 FC vs 볼로냐 FC.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 어느 팀이 중원에서 압박을 시작할 위치와 두 줄 수비 라인의 간격을 더 정확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볼로냐 FC 1909는 중앙 미드필더가 상대의 전진 패스를 따라 움직이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뒤 공간을 보호하면서 라치오의 페널티 박스 앞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공을 끊어낸 직후에는 윙포워드가 측면 뒷공간으로 빠져나가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따라 전진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슈팅 지역까지 접근할 수 있다. 측면에서는 풀백이 바깥쪽 폭을 잡아주고 윙포워드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기 때문에 라치오 풀백은 어느 방향을 먼저 차단해야 할지 계속 선택을 강요받는다. 여기서 한쪽 수비가 바깥으로 끌려 나오면 볼로냐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넣어 낮은 컷백까지 연결할 수 있다. 반면 라치오는 중앙 미드필더가 강한 견제를 받은 상태에서 전방 패스를 서두르면 세컨드볼 경합 위치까지 볼로냐 쪽에 먼저 내줄 위험이 있다. 그래서 라치오가 볼을 오래 소유하는 시간은 만들더라도 실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편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볼로냐는 전방 공격수가 첫 번째 패스 방향을 제한하고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가 동시에 다음 패스 길목을 좁히면서 상대를 자기 진영에 가두는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라치오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풀백까지 공격에 가담하면 공을 빼앗긴 순간 측면 뒤쪽 공간이 열리고 볼로냐의 직선적인 역습이 곧바로 시작될 수 있다. 후반에는 라치오 측면 수비수의 활동량이 떨어지는 시점에 볼로냐가 빠른 교체 자원을 넣어 1대1 돌파와 컷백 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구도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슈팅 숫자와 결정적인 득점 기회 모두 볼로냐 FC 1909 쪽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이 있는 위치와 다음 패스가 들어갈 공간을 동시에 관리하고 중원 압박에서 측면 침투까지 연결하는 볼로냐 FC 1909가 경기 전체를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FC 1909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로냐 FC 1909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CA 오사수나 BS 레반테. 이번 경기는 중앙 압박의 숫자보다 각 선수가 어느 순간 앞으로 움직이고 그 뒤 공간을 누가 메워주느냐가 더욱 중요한 매치업이다. CA 오사수나는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전진 압박에 나서는 순간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쪽 공간을 먼저 관리하면서 상대의 중앙 전진로를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중앙에서 상대를 묶어놓은 뒤에는 풀백을 터치라인 가까이 높여 공격폭을 넓히고 측면 공격수를 하프스페이스 안쪽으로 이동시켜 두 개의 공격키를 동시에 만들 가능성이 높다. 레반테 유디가 풀백을 바깥쪽으로 움직여 오버래핑을 따라가면 오사수나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슈팅 각도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중앙을 먼저 좁혀 막으면 터치라인에서 풀백이 전진한 뒤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린다. 오사수나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번갈아 사용하면 레반테 유디의 측면 수비는 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 침투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볼을 잃은 직후 주변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이 제압박에 빠르게 들어가면 레반테 유디가 역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상대 공격의 출발점을 계속 낮은 위치에 묶어놓으면 점유율, 우위가 단순한 숫자로 끝나지 않고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빈도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레반테 유디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는 구간에서는 오사수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측면으로 탈출한 뒤 곧바로 세 번째 침투자를 전진시키는 움직임도 중요하다. 첫 번째 공격수가 센터백을 끌고 가고 두 번째 측면 자원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뒤에서 따라오는 중앙 미드필더에게 페널티 박스 앞 슈팅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 유디의 측면 수비가 오버래핑과 풋기를 반복하며 체력이 떨어지면 오사수나의 교체 자원이 더 넓은 공간에서 속도를 살릴 수 있다. 그 시점부터는 전방 압박 강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횟수까지 다시 높아지면서 레반테 유디의 수비 블록을 계속 뒤로 밀어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볼 점유율을 실제 찬스 생성으로 바꿀 수 있는 CA 오사수나가 경기 내용을 주도하고 후반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장면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A 오사수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CA 오사수나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AS 로마 vs ACF 피오렌티나. 이번 경기는 중앙에서 누가 먼저 상대의 전진 패스를 끊어내고 그 다음 공격을 어느 방향으로 이어가느냐가 경기 흐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AS 로마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두 번째 패스 선택을 통해 중앙이 막히면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풀백의 깊은 오버래핑으로 피오렌티나의 수비폭을 계속 넓힐 수 있다. 풀백이 바깥쪽을 점유하고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 피오렌티나의 측면 수비수는 바깥 전진을 따라갈지 안쪽 침투를 막을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순간 로마가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들어간 뒤 낮은 크로스와 컷백을 반복하면 문전 정면으로 들어오는 이선 자원에게 슈팅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중앙에서 압박을 풀어내지 못할 경우 공격 방향이 측면으로 쏠리면서 전방 타깃에게 들어가는 패스도 예측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 로마는 상대가 전진하는 구간에서는 최전방 타깃을 향한 롱패스로 빠르게 넘어가고 상대가 내려앉으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 땅볼 패스를 반복하며 수비 간격을 벌리는 방식으로 공격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이 막혀도 세컨드볼 경합에 중앙 미드필더가 빠르게 붙어준다면 피오렌티나가 수비 대형을 다시 갖추기 전에 두 번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피오렌티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수록 그 뒤쪽 중앙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로마가 그 공간을 한 번에 통과하면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과정은 훨씬 수월해진다. 후반에는 교체 자원의 피지컬 차이까지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로마가 제공권과 몸싸움이 가능한 공격 자원을 추가하면 높은 크로스뿐 아니라 낮은 크로스 이후 문전 혼전에서도 한 번 더 슈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반면 피오렌티나는 전반부터 측면 커버와 중앙 압박에 많은 활동량을 소모할 경우 경기 막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첫 경합 이후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결국 중앙 압박의 지속성, 측면, 오버래핑의 숫자, 우익, 그리고 후반 박스 안 피지컬까지 연결되는 흐름에서는 AS 로마 쪽이 추가 득점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플럼 vs 첼시. 이번 경기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와 수비형 미드필더 앞뒤의 간격 관리가 경기 주도권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플럼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페널티 박스 정면을 보호하면서 첼시의 중앙 침투를 측면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풀백이 높게 전진한 뒤 공격이 끊기는 순간 측면 뒷공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첼시는 이런 장면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무리하게 여러 차례 패스를 돌리기보다 측면으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윙포워드가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면서 플럼의 수비 기준점을 흔들 수 있다. 플럼의 측면 수비수가 바깥쪽 오버래핑을 따라가면 안쪽 침투 공간이 열리고 안쪽을 먼저 잠그면 첼시 풀백이 페널티 박스 측면까지 전진해 낮은 크로스를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컷백이 페널티 박스 정면으로 연결되는 순간에는 뒤에서 올라오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슈팅 장면에 가담하면서 플럼 수비진이 공과 침투 선수를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 플럼도 전방 타깃이 볼을 지켜주고 이선 자원이 빠르게 따라붙는다면 첼시가 풀백을 전진시킨 뒤 남겨둔 공간을 역습으로 노릴 수 있다. 하지만 첼시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최종 수비 진영 앞을 지키고 중앙 미드필더가 빠르게 뒤로 내려오면서 역습의 첫 패스부터 제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플럼의 역습이 전방 타깃에게 한 차례 연결되더라도 주변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고립될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전방 압박에서도 첼시는 플럼의 빌드업 방향을 한쪽 측면으로 몰아넣은 뒤 패스 선택지를 단계적으로 지우면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플럼은 수비 대형을 갖춘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격 전환을 준비하던 순간 다시 수비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교체 자원을 활용해 중원 압박 강도를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첼시가 세컨드볼 경합과 페널티 박스 주변 점유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앙 보호막의 안정감, 풀백이 전진한 이후의 뒷공간 관리,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컷백 완성도까지 연결하면 첼시가 경기 설계를 주도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플럼 FC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플럼 FC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말라가 vs 데포르티보. 말라가와 데포르티보의 이번 맞대결은 로렌조를 중심으로 한 말라가의 짧은 패스 전환 구조가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말라가는 롱패스 전개보다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으로 중앙 지역에서 탈압받고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연계 플레이가 메인 전략이다. 로렌조가 중심이 되는 이 전환 구조는 오늘 경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데포르티보의 수비 조직은 이러한 짧고 빠른 전개 앞에서 방향을 잃을 위험이 있다. 그리고 말라가 선수들이 탁월한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통해 볼 점유율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적 더 많은 슈팅 기회와 슈팅 공간까지 여러 차례 창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데포르티보의 수비 조직이 말라가의 짧은 패스 전개에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말라가는 추페와 라루비아까지 다양한 경로에서 추가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데포르티보는 에다추리의 개인 능력을 앞세운 반격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볼 점유율 열세와 수비 조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기 중반 이후 말라가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데포르티보는 무리하게 공격 숫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로렌조의 전환 패스에 더 큰 공간을 열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말라가는 홈경기라는 이점과 함께 로렌조를 중심으로 한 짧은 패스 전환 구조까지 갖추고 있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로렌조의 전환 구조와 볼점유율 우위를 앞세운 말라가가 데포르티보를 상대로 홈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말라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적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